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정부 거리두기 인원 시간 제한 해제 검토를 하고 6월에서 7월에는 마스크까지 해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마스크를 끼고 야외에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마스크까지 해제할 정도면 실물 경제가 얼마만큼 팡팡 돌아갈까요? 이 말이 진짜 실현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먼저 전 세계에서 엔데믹을 먼저 선포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미 외신에서는 지난 한 달 전부터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지금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공포감을 엄청나게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 커플링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꽝꽝 얼어있는 현재 상황이긴 한데,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도 그게 진짜 여기서 더 많이 장기화되기보다는 그 돈바스의 함락과, 러시아 입장에서 돈바스의 함락과 마리오폴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함락이면 그들이 원하는 충족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승절을 기점으로 해서 5월 초에, 만약에 이거는 만약의 경우인데 러시아에서 어떤 종식 선언을 한다면 이것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현물 경제를 팍팍 돌아가게 하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보시겠지만, 진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는 게 먼저 급선무라는 거죠. 예.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이게 만약에 해제돼서 한동안 만약 이게 다 가서 현물 경제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 엄청난 버블이 여기서부터 낄 거고,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강력한 코로나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보다는 아마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팬데믹 사태가 좀 더 강력하게 전 인류를 통제하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떨어지는 가상자산 숫자에 확신을 준해서 보지 말자. 예, 확신을 잃으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전 이해는 해요. 어쨌건 BBC에서는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제가 아까 이 코로나 문제랑 이거랑 대입해서 이제 한 가지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그 여기 손에다가 칩을 심는데요. 네, 여기 마이크로 칩을 심는데 이걸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BBC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그렇다고 영국에서 이 운동을 전체적으로 다 버려서 누구나가 다 이걸 해야 되는, 지금 그런 건 아닌데 돈을 주고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편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이 논설이 나왔더라고요. BBC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느 순간에 이 마이크로칩이 어디가 됐건, 그게 팔목이 됐건, 아니면 여기 손의 이 부분이 됐건, 목뒤가 됐건, 어딘가에 이게 분명히 저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 통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하고도 맞물려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카드도 필요 없을 거고, 모바일 폰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을 거고, 다만 이것을 통해서 대중 통제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일단 BBC 뉴스에 나온 거니까, 자, 이거는 지금 여론몰이를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를 위한 수익 창출 도구 테스트를 시작했다. 드디어 VR 내에서 활동을 통해서 리워드를 할 수가 있다. 아이템을 거래해서 아이템을 팔아서 그런 걸 수익 창출할 수 있다. 이거를 구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교를 하고 일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 액세스되는 가상환경 네트워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인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베팅을 반영을 했다. 자, 요런 거죠. 지금
호라이즌 월드에 있는 각 캐릭터들과 활동한 어떤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거를 VR을 지금 사가지고 들어가 보진 못했고 지금 이 서비스는 국내 분은 VPN을 통해서 아마 북미 접속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캐나다랑 미국만 지금 그것도 18세 이상 분들만 여기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메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듯이 이게 전 인류한테 보편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고 이 안에서 가상자산을 통해서 아이템을 거래하고 우리가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영위할 수 있는 직업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것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제가 직접 사용을 아직까지는 안 해봐서 제가 뭐라고 언급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VR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VPN을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접속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시면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가 오전 방송에서 두나무가 코인 주식 동시 패권 놀이나 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와서 업비트 보유 정보까지 연동이 가능하다. 증권 플러스에서 이거를 구현할 거다. 제가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이것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말하기 뭐해서 그냥 쓱 넘어갔는데 가상자산 시장보다 자 여기 보면은 가상자산 시장이 현재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마켓캡이 커질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거 언급드리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비트코인이 1억도 못 넘는데 라고 이제 보시겠지만 그거는 향후 몇 년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이제 발생되나. 지금 주식시장에 목맨 사람들이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주식을 팔고 넘어오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증권 관련한 여러 가지 어플들도 이 연동 서비스를 분명히 준비를 할 거고 각 은행들도 가상자산에 관해서 ETF 상품과 연계된 간접 투자 상품을 분명히 PB들이 분명히 고객들한테 투자를 분명히 추천을 할 거고 그 시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이 무너졌어요. 벽이 무너질 거다가 아니라 벽이 무너졌어요. 연동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조금만 플랫폼을 고치면 바로 증권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주식 그러니까 가상자산도 투자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페크하고 이제 브릭스 관련해서 뭐 그런 거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러시아산 원유 대체 불가 오페크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EU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오페크한테 원유를 더 늘려 우리 부족해 라고 언급을 했더니 그러면 러시아산 원유의 원유 제재를 멈춰라. 대체 불가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했대요. 제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언급드렸다시피 오페크하고 브릭스는 이미 러시아, 중국 쪽으로 이미 선회했어요. 친미가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선회를 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다라고 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배째라 우리는 여기서 석유 증산 못한다. 러시아 제재 풀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오페크도. 그리고 또 바이든, 모디 인도 총리의 러시아 에너지 구입 인도 이익에 맞지 않아 중단해. 더 이상 무기 수입 중단하고 에너지 구입도 중단해라. 우리가 다른 노선을 마련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다는데 그게 쉬울까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가 인도로 들어가는 거는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캐나다를 통해서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우회적으로 만약에 서포팅해 주려고 해도 엄청난 운임비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 코스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인도에선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인도는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한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말을 듣지를 않죠. 쿼드에서 과연 뭐라고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끝까지 지켜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킴닷컴이 트위터에 이걸 올렸어요.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한국도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고 요 근래는 이게 사실은 1950년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2017년까지 이 파도 에너지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거든. 근데 대만이 좀 선이 굵어졌어요. 지금도 아마 요 근래 대만에 아마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대만 분쟁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미국이 만약에 실제로 대만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면 항공모함을 보내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상주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액션만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계획하고 본인들이 언급했던 거, 이 대만 사수회관에서 그 입장을 굽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뭐 앞으로 다가올 일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중국은 스위프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페크 국가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미국으로부터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러시아만 좀 굵직하게 미국에서 제재를 하는데,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시키는데, 그 천연 자원이 오가는, 그리고 그 어떤 에너지 자원이 오가는 그 두 개의 양대 협회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와이즈 페이가 아니라 와디즈 페이라고 있는데, 야후 파이낸스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정부, 금융기관, 발행자 등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위해 디지털 자산 및 결제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알고랜드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알고랜드가 괜찮은 코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뭐 DCG에서도 밀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CBDC하고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괜찮은 뉴스들이, 이거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알고랜드 투자하고 계신 분은 야후 파이낸스 찾으셔가지고 와디즈 페이하고 알고랜드하고 검색어를 넣으시면 아마 보시면은 중요한 뉴스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거는 따로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제 못 드린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래요. 이번 방송에서도 오페크는 과연 지금 현재 전체적인 판때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어느 쪽으로 스탠스가 취해져 있나, 브릭스 국가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나, 뭐 제가 특정 코인에 관해서 언급 안 드려도 과연 지금 현재 스위프트는 어떤 입장이고, 이런 거에 관해서 각자 조사를 아마 해보시면 마지막에 아마 확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그리고 숫자가 옛날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른 코인이든 훨씬 쌀 때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급등락이 막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큰 변화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갈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이 통화 시스템하고 관련돼 있어서, 자, 오페크나 아니면 브릭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달러는 과연 거기서 지금 어떤 그 다이어그램에서 얼마만큼 많이 줄어들까요? 전 세계 교역에서. 그게 메인 핵심이에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